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꿈은 이루어진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근데 이 말의 의미가 꿈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하는 말일까요? 이루어질 가능성이 별로 없어서 하는 말일까요? 별로 없어서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희망. 그렇죠. 간절함. 그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하는 말이죠. 꿈이 막 쉽게 이루어지면 꿈은 이루어진다 이런 말 안 하겠죠, 우리가. 그 이루기가 그만큼 힘드니까 꿈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꿈은 근데 이 제목을 보시면 어때요? 꿈은 꼭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지기가 더 힘들다 이런 의미를 내보고 있죠. 제가 오늘 역설적으로 꿈은 왜 현실이 될 수밖에 없는가? 그래요. 꿈은 현실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다른 뭔가가 있기 때문에 현실이 안 될 가능성이 높은 거지. 꿈 자체는 현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되게 쉽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1964년 어느 날 22살의 남자가 꿈을 꿨습니다. 얼굴 보면 누군지 아시겠어요? 가수입니다, 참고로. 이 꿈을 꿨습니다, 아무튼. 그 꿈에서 어떤 멜로디를 들었어요. 어떤 곡을 듣게 된 거죠. 근데 그 아름다운, 그 멜로디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꿈 꾸고 이렇게 깨고 나면 잘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깨고 났는데도 그 멜로디가 너무 선명하게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름다움이 너무너무 자기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들은 멜로디 중에 최고로 아름다운 멜로디였던 겁니다. 꿈속에서 들었는데 너무 생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피아노로 가가지고 그걸 바로 연주까지 해봤습니다. 그 연주가 되더라는 거죠. 그 멜로디가 다 기억이 나니까. 또 가수고 하니까 어쨌든 그 멜로디를 연주를 했어요. 그 연주를 하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분명히 내가 어디서 들어본 음악일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게 너무 아름다운 멜로디인데 꿈에서 들었으니까 어디서 들은 거겠지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3주 동안 만나는 사람들한테마다 가서 물어봤어요. 이 멜로디를 들려주면서 들어본 적 있냐고. 들어본 적 있냐고. 그 3주 동안 이렇게 사람들 만나면 물어봤는데 아무도 이 멜로디를 들은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작곡을 한 거죠. 이 멜로디로. 그리고 1965년 8월 1일 날 가수니까 이 사람이 이 곡을 가지고 처음으로 무대 위에 섰습니다. 그리고 통기타 하나 들고 노래를 부르면서 이 곡을 연주를 했죠. 그 노래가 뭐냐? 이 노래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누구예요? 비틀즈. 그래요. 비틀즈는 이 가수가 속해 있는 그룹 이름이고 팀 이름이고 이 가수의 이름은 폴 맥카트니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곡을 쓴 사람이 바로 폴 맥카트니입니다. 근데 이 곡에 가사가 있잖아요. Yesterday 이렇게 시작하는. 이 가사는 같은 멤버인 존 레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이 속해 있는 이제 팀을 우리가 비틀즈라고 얘기하죠. 이 비틀즈는 뭐 인간사에 길이 남을 만한 불후의 명곡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리메이크 됐는데 리메이크 된 숫자만 해도 2,500회가 넘습니다. 리메이크 뭔지 아시죠? 그 리메이크 된 숫자만 2,500회가 넘고 기네스북에 등재될 정도로 많이 불렸던 노래입니다. 뭐 차트 석권하는 거는 뭐 일도 아니고요. 아무튼 이게 세계적인 노래가 된 거죠. 그런데 이 사람한테 어떻게 이 곡을 썼습니까? 라고 기자가 물으니까 기자가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나도 이 곡을 어떻게 만드는지 얼떨떨하다. 왜 얼떨떨했겠어요? 그 꿈에서 들린 멜로디를 곡으로 쓴 거니까. 자기가 쓴 게 아니고 그냥 꿈에서 들린 멜로디를 그냥 옮겨서 적은 거예요. 근데 이 노래가 지금 이 멜로디가 세계적인 음악이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신기하죠? 꿈이 이 사람의 뭘 이루어줬어요? 꿈을 이루어준 거예요. 이 사람의 꿈이 이 사람의 꿈을 이루어준 거라고. 가수는 세계적인 가수가 되는 게 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꿈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느낄 수 있는 사례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누군가 했습니다. 꿈은 무의식으로 가는 왕도다. 여기서 말하는 무의식이 참 중요한 말인데 여러분 우리가 의식적이다 무의식적이다 이런 말 하죠. 의식적인 건 뭐예요?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의식적으로 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럼 무의식적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몰라요. 의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무의식이라고 하잖아요. 어쨌든 이 꿈은 무의식으로 가는 왕도다라고 했으니까 어디에서? 의식에서 무의식으로 가는 왕도. 왕도가 그 왕자 쓰고 길도자를 쓰거든요.
최고의 길이다 뭐 이런 말이겠죠. 꿈이 의식과 무의식을 연결시켜주는 최고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누가 했느냐? 유명한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했는 말입니다. 정신분석이라는 말을 이 사람이 처음 썼죠. 그리고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 결과가 뭐 지금 시대에는 안 맞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대단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사람이 인류 최초로 정신을 분석했다는 겁니다. 프로이드 이전에는 정신이라는 건 분석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영혼에 의해서 설명을 하거나 신에 의해서 설명을 하거나. 그런데 이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정신도 분석할 수 있다 하면서 실제로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대단히 위대한 사람이죠. 그리고 인간의 정신을 분석한다는 것은 미신이에요, 과학이에요? 과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신 세계를 처음으로 과학적으로 분석한 사람이 프로이드이기 때문에 프로이드는 대단히 위대한 사람으로 칭송받고 있죠. 아무튼 이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이 말을 했어요. 꿈은 무의식으로 가는 왕도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무의식을 프로이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읽어보세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 무의식이라는 것은 억압된 욕망의 저장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은데 못 먹겠다. 그러면 억압되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강의를 듣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중에 누가 맥주를 한잔 하고 싶다고 여기서 맥주 한잔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리고 맥주 한잔 하고 싶다 이런 욕구가 생겼는데 할 분위기가 안 되죠. 그럼 그 욕구는 억압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억압된 욕구가 어디로 가느냐? 무의식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무의식은 의식이 돼야 안 돼요. 의식이 안 되니까 내가 맥주를 먹고 싶은지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 욕구가 있다는 걸 숨기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모른다는 거죠. 그렇지만 실제로 나라는 사람한테 그 욕구가 있어요, 없어요? 들어있어요. 그런데 있는 줄 알고 살아요, 없는 줄 알고 살아요? 없는 줄 알고 살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이제 무의식이에요. 좀 이해되시죠?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분석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프로이드는 정신의 영역을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째는 초자, 다른 말로 이드라고 돼요, 이드. 둘째는 자. 초자가 아닌데 잘못 말했네요. 초자가 아니고 이드예요, 이드. 그 이드, 자, 초자. 이렇게 되는데, 그 이드라는 세계는, 정신세계는 이런 겁니다. 쾌락주의예요. 본능에 충실한. 좋은 건 무조건 나하고 싶은. 욕구에 충실한. 그 욕구 중에 가장 강한 욕구가 뭐다? 성적 욕구다. 성적 쾌락이다. 프로이드가 이렇게 주장을 해서 비판을 많이 받고 있죠. 이 자아라는 건 현실주의. 현실주의자. 현실에서 그거 다 하면 안 돼. 예를 들어가지고 마음에 드는, 아까 뭐 누가 미팅한다는 얘기 하던데,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다고 지금 강의 듣다가 그 이성을 안으면 돼, 안 돼요? 근데 안고 싶다는, 이들은 안고 싶어 하죠. 근데 뭐가 말린다? 자아가 말려요. 뭐 때문에? 초자아 때문에. 초자아는 이런 거예요. 이제 도덕, 법, 이런 거. 예를 들면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어요. 한 3, 4살쯤 됐습니다. 근데 사랑을 온몸에 독차지 하고 있었죠? 혼자서. 근데 동생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저 동생을 없애버렸으면 좋겠어. 저 동생 때문에 내가 사랑을 덜 받고 있어. 저 동생이 사라져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뭐라고 해요? 그게 3살에 보고 동생 잘 돌봐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죽이면 돼, 안 돼요? 그래서 돌봐주는 척이에요. 겉으로는 돌봐주고 있죠. 그것이 자아가 하는 행동이에요. 근데 뭐 때문에? 부모님이 교육한 그 초자아 때문에.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동생을 아껴줘야 된다. 나쁜 짓 하면 안 된다. 이런 초자아적인 교육을 부모로부터 받고 하는 행동은 자아가 하게 되고, 그렇지만 이들은 뭐예요? 동생이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초자아가 이상적인 도덕이라면 이들은 뭐예요?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하는 동물에 가깝죠. 이걸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게 뭐다? 자아다. 이 자아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 속한 우리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아는 공통적으로 무의식 속에 뭘 감추고 있어요? 억압된 욕망을 감추고 살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무의식이기 때문에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무의식이 하나의 저장고라고 친다면, 창고라고 친다면, 창고라는 건 반드시 뭐가 정해져 있어요? 용량이 정해져 있죠. 계속 채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창고를 계속 비우고 채우고 하려면 창고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와줘야 되죠. 그때 이 밖으로 나오는 역할을 하는 게 뭐냐? 뭐겠어요, 여러분? 바로 꿈이라는 겁니다.
그 꿈을 꾸면서 그게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뭐 가수가 되게 되고 싶다는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의대 가라고 그래 막 주변에서는. 그리고 뭐 의대 갔어 이미. 그런데 욕구가 억압됐죠. 나는 가수 하고 싶다 욕구가 억압됐잖아요. 그럼 가수 하고 싶다는 욕구가 무의식 속에 억압됐죠. 그러니까 그냥 의사로 사는 줄 알고 살죠. 그런데 꿈에서 뭘 거예요? 비틀즈 같은 가수가 돼가지고 몇만 명 모아놓고 공연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억압된 욕구가 해소가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꿈이 우리의 억압된 욕구를 표출하는 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꿀 때 주로 무슨 꿈 꿉니까? 간절하게 원하는 게 있으면 거기에 관한 꿈을 많이 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나오기 전에는 이러한 꿈들을 그냥 영혼이 돌아다니는 현상이다. 아니면 신이 우리에게 지시한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근데 프로이드가 이걸 과학적으로 해석을 한 거죠. 욕구가 꿈으로 발현되는 거다. 이렇게 처음으로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떤 꿈을 꾸는지 그 꿈을 해석하면 그 사람의 상태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쓴 책이 뭐냐? 꿈의 해석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 말씀이 다 이해되시죠? 쉽게? 너무 쉽게 설명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생각보다 쉽게 설명을 잘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설명하나 했는데. 그래서 이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쓴 책 이름이 꿈의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 꿈의 해석에 보면 꿈의 재료, 꿈의 효과, 뭐 꿈이 나타나는 방식, 온갖 얘기가 다 있죠. 근데 오늘은 제가 이 무의식에 대한 부분만 접목시켜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의식이라는 건 뭐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구가 억제됐을 때 그 욕구가 저장되어 있는 공간이 바로 무의식이다. 그래서 사람이 이런 얘기 하잖아. 무의식적으로 저런 행동을 한다. 그 행동이 뭐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억압된 욕구의 발현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비틀즈 아까 폴 맥카트니 같은 사람 어떻습니까? 세계적인 곡을 쓰고 싶다는 거예요. 정말 위대한 곡을 쓰고 싶다는 욕구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 나타났어요? 무의식 속에 억압되어 있었어요. 왜? 현실은 그 곡이 안 나오니까. 그런데 그게 어디서 뭐로 해서 표현이 됐다? 꿈에 의해서 그 곡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폴 맥카트니가 쓴 그 곡은 예스터데이라는 곡은 원래 이 사람 속에 있었어요? 아니면 새로 뭔가 나온 거예요? 원래 들어있던 재료죠. 근데 무의식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못 느끼고 살았죠. 그게 뭘로 나타났어요? 꿈으로 나타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고 나면 꿈을 깨고 나서 꿈이 잘 기억나요? 안 나요? 근데 완전히 기억이 안 나요. 어떤 꿈은 기억나요? 어떤 꿈은 기억나죠? 그러면 어떤 꿈은 기억난다는 그 어떤 꿈은 어떤 꿈이에요, 여러분? 충격적인 꿈이에요? 아니면 그냥 소소한 꿈이에요? 뭔가 충격적인 꿈이에요. 그 욕구가 많이 억압된 꿈일수록 기억에 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들기 전에 뭔가를 계속 고민하잖아요. 그럼 꿈속에서 그게 나타납니다. 잠들기 전에 뭐 누군가를 떠올리면서 하면 그 사람이 꿈에 나타나고 잠들기 전에 어떤 가게를 떠자면 그 가게가 꿈에 나타나고 제가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떤 책을 읽다가 잠들면 그 책 내용이 기억이 꿈에서 막 나타나요. 그런 식으로 꿈은 어쨌든 우리 무의식을 표현하는 도구다 이 말입니다. 제가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연간 30억 매출이 달린 문제였어요. 계약 직전까지 제가 그러니까 IT 업체에 종사할 때 연간 30억이 달린 매출이었어요. 요렇게 생긴 강의장 가면 이렇게 생긴 것들이 있어요. 이걸 전자교탁이라고 하는데 이 전자교탁이 이 두 가지 정도로 구분됩니다. 하드웨어가 들어가 있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들이 들어가 있겠죠. 근데 이게 그냥 이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는데 제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 전자교탁 시스템을 만들었을 때 그 모니터에 이제 이렇게 글씨를 쓸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 모니터에다가 손으로 글씨를 쓰면 스크린에 글씨가 써지는 거죠. 그러니까 화이트보드나 칠판이 필요 없는 시스템이었어요. 그 글씨를 쓰는 역할은 소프트웨어가 하거든요. 이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이 시스템을 통째로 학교에 납품을 하게 돼 있었죠. 모 대학교에. 근데 이게 매출량이 연간 30억 정도 됐어요. 그런데 이제 뭐 하여튼 간단하게 요약하면 학교 사정으로 소프트웨어 없는 제품을 납품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소프트웨어 없는 제품을 납품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빼고 납품하면 될 것 같죠? 아니에요. 이 소프트웨어 없는 제품을 납품하게 되면 이 제품은 아무나 납품할 수 있는 제품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입찰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똥값이 돼요. 속된 말로 똥값이 돼요. 상해서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죠?
이 교탁에 소프트웨어가 탑재가 되면 제조사가 우리니까 누가 낙찰을 받도 우리한테 사가야 되잖아요. 근데 소프트웨어를 빼버리면 특징이 사라져 버리니까 아무나 납품할 수 있는 제품이 돼버려서 완전 똥값이 돼요. 그럼 30억 매출이 소프트웨어를 빼버리면 뭐 15억도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계약하기 직전 단계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 그리고 제가 이 계약을 너무너무 하고 싶었어요. 벌써 10년 넘은 얘기지만 한 15년 넘은 얘기네요. 너무 하고 싶어서 한 3일 동안 계속 이 생각만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납품을 할 수 있을까? 납품할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요? 꿈에서 제가 꿈을 꿨다는 거 아닙니까? 꿈에서 답을 얻었어요. 이 소프트웨어 부분을 기증하자. 그래서 소프트웨어 부분을 1억 원어치 기증하자. 이 소프트웨어는 사실 여러분 CD잖아요. 이게 물건으로 치면 CD 한 장이잖아요. 납품되는 어떤 형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CD 한 장 학교에 주면 그게 기증이에요. 근데 그게 100군데 깔리면 뭐 100개 기증한 거고, 한 군데 깔리면 한 군데 기증한 거지, 뭐 원가가 들어갈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을 사듯이 하나에 몇십만 원 이렇게 사잖아요, 소프트웨어를. 근데 이 제품은 원래 소프트웨어하고 분리되는 제품이 아니었어요. 별개로 파는 제품이 아니었는데, 분리를 하려고 제가 꿈에서 생각하게 된 거죠, 꿈에서. 분리되는 제품이 아닌데. 그래서 분리해서 소프트웨어 단가를 뭐 1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대당. 이 제품이 1000만 원이라면 소프트웨어 단가를 100만 원 이렇게 책정한 거죠. 그럼 100대가 들어가면 1억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기증하겠다 1억 원어치. 학교에서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좋아하죠.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1억 원어치 기증했어요. 그러면 하드웨어는 무조건 뭐가 들어와야 돼요? 이 소프트웨어와 호환 가능한 하드웨어가 들어와야 돼요. 그럼 이 소프트웨어를 제가 기증해버렸으니까 전강의실 이 소프트웨어가 깔리죠. 그럼 이 소프트웨어를 쓰려면 하드웨어는 뭘 사야 돼요? 우리 제품을 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계약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한 3일 동안 이 생각만 하고 있으면 꿈에서 이렇게 해법이 탁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꿈대로 계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1년 뒤에는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또 납품이 되는 거죠. 더 중요한 건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납품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표준화라는 게 되죠. 여러분, 강의하시는 분이 교수님이 A 강의실에는 이 소프트웨어 쓰고 B 강의실에는 이 소프트웨어 쓰면 해요, 안 해요? 하기 싫죠? 좋아요, 안 좋아요? 불편하거든. 예를 들어서 A 강의실에 한글 깔리고 B 강의실에 오더 깔리고 이러면 어떻게 수업을 합니까? 통일이 돼야 되잖아, 표준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생기는 모든 강의실에는 무조건 이게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된 거죠. 왜? 소프트웨어를 기증해버렸으니까. 그리고 표준화시켜버렸으니까. 어떻게 해결했다고요? 꿈에서 해결했던 겁니다. 제가 무의식 속에 계속 이걸 해결해야 된다는 욕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꿈에서 그 해법을 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은 무조건 현실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한 거죠. 꿈은 왜 현실이 될 수밖에 없는가?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네모 이퀄 네모기 때문에. 제가 어록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꿈은 현실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꿈은 나의 무의식이 현실로 드러나는 것이고 나의 무의식은 늘 나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무의식이 꿈으로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 무의식은 누구 거다? 내 거다. 그러니까 우리의 꿈은 늘 누구하고 함께 있어요? 나와 함께 있어요. 여기 계신 우리 여러분의 꿈은 누구하고 함께 있어요? 선생님들의 꿈이 저하고 함께 있지 않죠. 각자의 꿈은 각자와 함께 하고 있잖아요. 늘. 그런데 우리가 그걸 인식하지 못하죠. 왜? 무의식이니까. 근데 의식하지 못한다고 해서 없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아니죠. 의식하지 못해도 있는 건 있는 거죠. 그래서 꿈은 현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꿈 이꼴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이제 던지고 싶죠. 근데 어떤 사람은 꿈이 이루어지고 왜 어떤 사람은 꿈이 안 이루어져? 우리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꿈이 나 자신이라고 해서 그게 다 모두 현실로 나타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나타날 만큼의 에너지가 들어가줘야 그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이 얼음이라면 여러분, 우리 무의식 속에 갇혀있는 우리의 꿈이 억압된 욕구가 얼음이라면 우리의 꿈은 뭐 기차가 되는 거라고 칩시다. 그럼 뭐가 들어가야 돼요? 열이 가해져야 돼요. 그 다음에 물이 돼야 되죠. 이 물이 현재 상태다 치죠, 뭐. 근데 이게 기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끓여줘야 돼요. 그래야 기체가 되죠. 그 현실을 사는 우리의 모습은 물의 상태고,
꿈은 기체 상태라고 가정한다면 무의식에 갇혀 있는 억압된 욕구는 얼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꿈이 현실이 안 되는 걸 뿐이지 꿈이 현실이 되기 어려워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우리는 꿈을 갖고 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꿈이기 때문에 새해에 이번 주 설이 금요일이 설이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제 새해를 앞두고 있네요.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꿈을 현실로 만드는 노력을 하시면서 꿈이 현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몇 번째죠? 151번째 강의는 어떻습니다. 감사합니다.